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미납된 관리비를 갖다가 채권 주심하기 위해서 관리비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건물관리 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 계약이 이제 뭐 2년이든 1년이든 이렇게 마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때 그러면 다음 관리 업체에 넘겨줘야 되죠. 넘겨주든지 또는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에게 소송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소송물은 계속 각오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사자 적격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각하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유를 한번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번에 여기 보면 5월 13일 최근 겁니다. 잘 나와 있네요. 자,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임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5조죠.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인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위탁 관리업자와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위탁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위임 계약, 위탁 계약, 도급 계약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 하다라고 예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 완성 여부와 관련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위탁 관리업자의 관리 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 위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관리비의 부과, 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 업무를 위탁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관리인이 관리비 소송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로 가지 않고 관리업체가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 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즉 관리업체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지만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의 성격과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돼야 하고 이때 위탁 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서 대법원 2016 1215 선고 114-87885, 87892 판결 등에 나와 있다. 그쵸?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237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위탁관리업자가 구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중에 관리 위탁 계약이 뭐라 했습니까? 종료되어서 그 자격을 잃게 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 관리업자가 소송 절차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계속해야 된다는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 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 절차를 인수인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게 소송 대리인 누구죠? 그렇죠. 변호사죠.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원심 판결에서는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고는 집합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 관리업자고, 근데 원고는 2015년 4월 27일 구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보완해 이 사건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에 2016년 11월 25일 관리 위탁 계약을 종료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심은 이 사건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해서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관리단의 소송 수개 신청도 위산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적용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원심 소송 진행 중에 원고 소송 수개 신청인은 2018년 10월 30일 새롭게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 관리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수개 신청을 했다. 원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와 원고 소송 수개 신청인의 소송 수개 신청을 또 기각하였다. 이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고는 2018년 2월 2일 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관리위탁계획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적합한 소송 대리인이 없었다. 원심의 판단을 앞서 비춰보면 살펴본다. 원고는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이 있었죠. 그래서 2016년 11월 25일 날 관리위탁 계약의 종료로 당사자에게 상실되었죠. 이는 민사소송법 237조제 1항에 승한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적법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관리위탁 계약의 종료로 이 사건 소송 절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므로 그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나 관리단의 소송 주계가 있어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 사정에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송 절차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원고 수개 신청인을 조사해서 다시 말해서 관리단 쪽에 있는 관리인이나 새로운 관리업체한테 원고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될 조치를 하여야 했죠.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민사소송법 2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른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 소송 수개 신청인은 이내 소송 수개 신청도 기각하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있죠.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그 중단을 하게 되면 10년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